졸업을 한 염광호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좀 PPT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좀 같이 네네. 잠시만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이렇게 제 특별 강연의 자리에 서게 됐는데요. 우리 전교생분들을 뵙게 돼서 참 너무 기쁘고 참 영광스럽고요. 오늘 이제 특별 강연이라고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긴 했지만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가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편안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냥 대화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 때 모습은 어땠는지 좀 그런 부분들을 좀 편안하게 나누고, 뭐 덧붙인다면은 우리 좀 이렇게 귀한 이제 선생님들 계시니까 좀 학교 운영에 좀 도움이 되실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을 준비했습니다. 네,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맨 뒤에 다 보이시나요? 제 사진하고 이름까지 다 보이나요? 네. 저 맨 뒤에는 어떻습니까? 안 보인다고요? 그럼 제가 이 위에 부분은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려야겠네요. 네. 저는 이제 염광호, 이제 영화배우, 이제 사업가, 이제 대통령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제 38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거 동안이라고 해주셨어요. 네. 저는 9월 초등학교를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만수 북중학교, 그 다음에 이제 동산고등학교. 여러분 동산고등학교 그 유명한 야구 선수 출신 있는데 누군지 아시나요? 예, 맞습니다. 류현진. 예, 그 다음에 최지만. 메이저리그에서 다 활동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유명하고, 예, 너무 넘어갔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호서대학교 졸업을 했어요. 여기 정통 기독교대학이고, 이제 장학금을 받으면서 이제 학교를 다녔고, 이제 ROTC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해서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육군 소위 임관이 써 있죠. 해서 이제 장교 생활을 했고, 이제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에서 이제 소대장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특별히 이제 여기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 1여단 133대대였는데 133대대 이제 대대장 출신 중에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133대대 이중대 소대장이었는데, 그 이중대장님 중에 또 유명한 분이 이제 강제구 소령님. 네, 여러분 뭐 아시는 분도 있으실 테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우리 예전에 베트남 전쟁 때 이제 월남 그런 파병 훈련을 시키던 중에서 이제 중대원 그 수류탄 교육을 하는데 수류탄을 이제 부하가 잘못 던져가지고 땅바닥에 떨어졌어. 그래갖고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을 뻔했는데 강제구 소령께서 당시에는 강제구 대위였죠. 그래갖고 온몸으로 그 수류탄을 이렇게 막아가지고 부하들을 살린 그런 육군의 영웅적인 인물입니다. 해서 그렇게 됐고, 이제 한미연합군사령부의 파견요원 그렇게 생활을 했고, 그다음에 방송작가,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KBS 드라마 브레인으로 데뷔를 했어요. 의사역으로. 그리고 이제 영화 투자배급 출판 음반사를 창업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2015년도에는 이제 국회에서 교육 과정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성적 우수자로 선발이 돼서 이제 스웨덴 북유럽 국가에서 이제 연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 제4차 산업혁명 포럼에서 이제 외교위원으로 일을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이제 문화예술 분야 자문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현직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의 이제 자문위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좀 써놨는데, 제가 페이스북하고 인스타,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우리 후배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뭐 친구 추가도 해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또 여러분들 뭐 진로 관련돼서 뭐 고민이 있으시거나 뭐 질문 있으시면은 편안하게 쪽지 주시면은 제가 또 답장을 제가 직접 해드리겠습니다. 후배분들이니까. 그리고 오늘 이제 특별 강연에서 이제 퀴즈를 제가 중간중간에 돌발적으로 낼 거예요. 마치시는 분께는 제가 이제 좀 책을 제가 직접 출판한 책을 한 박스 가지고 왔는데, 제가 사인을 직접 해가지고 우리 후배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제가 전부 이렇게 전교생 분들한테는 드릴 수는 없고, 제가 한 박스밖에 못 갖고 와가지고 이제 퀴즈 마치시는 분은 우선 드리고, 이제 여분은 한 선착순 30명 정도 분께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예. 지금 이렇게 11시 한 7분 정도 됐는데, 제가 받은 시간이 한 40분 정도예요. 그래갖고 이제 11시 40분까지 하려면은 부지런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 3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21년 만에 모교 방문 길입니다. 지금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뵙게 돼서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는데 너무 가슴이 설레어가지고, 여러분들도 이제 20년이 지나고 이제 저처럼 이제 모교에 와서 이제 강연을 하게 될 기회가 있을 텐데, 오늘의 이 순간이 기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바로 돌발 퀴즈를 제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한 20년 만에 와보니까 여기 중앙현관에 비석에 한자가 써 있었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인가 제가 처음에는 그걸 못 읽었는데, 제가 특징이 모르는 게 있으면은 그걸 사진을 찍어서라도 집에 가서 다 찾아봅니다. 결국에는 뭔지 알게 됐는데, 그 뜻에 대해서 여러분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으세요? 손 들고 한번 말해볼 수 있는 사람. 여기 중앙현관에 보면은 큰 비석이 있어요. 그리고 한자로 쭉 써 있어요. 앞뒤로. 네, 손 드셨네. 네, 말씀해 보세요. 올바른 생활? 좀 비슷하긴 한데 그게 한자성어로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조금 내용이 긴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해 보실 수 있으신 분? 여기 앞에, 네. 올바른 학교 생활. 그러니까 내용은 좀 그런 건데, 이게 한자성어라서 좀 어려워서 그런가요? 힌트. 이게 힌트 드려가지고 정답을 제가 이렇게 들으면 좋은데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그거를 적어왔는데, 여기 중앙현관의 비석에 크게 한자로만 써 있습니다. 지금 누가 얘기하셨어요? 예, 조금 있다가 제가 정답을 해드릴게요. 좀 있다가 끝나고 저한테 오세요. 제가 책하고 사인해서 드릴게요. 예. 완벽한 정답은 아닌데 그래도 반은 맞춰가지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빨리. 옥불탁의 불성기, 인불학의 부지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옥도 다듬지 않으면 쓸 수 없듯이 사람도 배우지 않으면 올바른 도리를 드러낼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앞면에 있고요. 그 다음에 뒷면에는 이제 소년 1호 학난성의 일총광음 불가경 해서 젊은이가 듣기는 쉬우나 학문을 이루긴 어려우니 짧은 시간도 가볍게 보내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갖고 아까 비슷하게 얘기를 하셨죠. 네, 이 정도로 하고요. 그렇게 되고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네. 이게 너무 밝아가지고. 이게 제가 이제 생활했던 때의 그런 만수 북중학교의 모습인데, 이게 지금 뒤에가 그냥 빨간 벽돌이었습니다.
제가 다녔을 때는. 그리고 한 반에 한 40명 정도 되고 13반까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40명 곱하기 10 하면은 400에다가 뭐 한 학년에만 한 500명 됐죠. 네. 근데 지금 많이 줄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갖고 제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김경신 선생님 되시고요. 넘어가 주세요. 네. 지금 여기 위에 제 사진이 있는데, 네, 감사합니다. 조금 이따 오세요. 제가 책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잘 보이면 좋은데 이게 앞에 조명 때문에 이게 아마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넘어가 주세요. 예, 제 졸업장입니다. 염광호라고 써 있고 85년 12월 24일생. 이 사람은 본교 3개년의 온 과정을 마치었으므로 이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2001년 2월 15일 만수 북중학교장 김봉희. 예, 넘어가 주세요. 네, 이게 지금 안 보여가지고 이거 다 그냥 뭐 제가 대략적으로만 설명을 드리면 학교생활 기록부인데 해서 제가 이제 체육 1급 나왔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적성 검사가, 네, 1적성이 자연과학 쪽이었고 2적성이 이제 그 치의학 쪽에 이제 치과 뭐 의사 선생님 이쪽으로 나왔는데, 넘어가 주세요. 네, 그렇게 되고 이제 저는 이제 통역사, 뭐 과학자 이런 게 제 꿈이었고요. 중학교 때 이제 학부모님께서는 사업가, 공무원이 이런 게 진로를 희망하셨었고, 제가 2학년 때는 이제 학급 서기, 3학년 때는 도서부장을 했고요. 네, 그렇게 됐고, 제가 이제 수 맞은 것만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해서 뭐 도덕하고 뭐 체육, 넘어가 주세요. 네, 뭐 그 다음에 여기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미술, 가정, 기술, 산업, 한문 이런 것들 다 수를 맞았습니다. 넘어가 주세요. 예. 이렇게 돼서 간략하게 좀 제가 중학생 때 어떤 사람이었나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고요. 해서 이제 12월 15일 날 국정과제 점검 회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주재를 하셔서 얘기를 나눴었는데, 제가 거기에서 이제 회의 내용을 들으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부분이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우리 중등 과정의 그런 교육 수혜자들께서 그 이제 과목을 배우시지 않습니까? 그 과목을 배울 때에 자유롭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 대통령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게 되게 이례적인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한 번은 이제 대통령 당선인께서 이제 대기업 총수분들을 다 이렇게 몇 명 모이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뭐 식사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이제 당선인 신분이시고 하니까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전국에서 이렇게 장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건의를 드렸었나 봅니다. 해갖고 어디 지역에서 좀 우리 지역의 땅을 무료로라도 이렇게 좀 제공을 할 테니 대기업에서 좀 내려와 주실 수 있게 좀 얘기 좀 대신 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그 대기업 총수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의외의 답변이 나왔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님, 공짜로 땅 주고 공장 지어준다고 해도요, 저희는 못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직원들이 안 따라 내려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럼 직원들이 안 따라 내려오냐 했더니, 교육 수준이, 이 수도권이 굉장히 잘 돼 있고 지방은 그거에 비해서 열악하기 때문에 이 교육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안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중등 교육 강화, 또 자율성, 뭐 창의적으로 이렇게 해서 좀 강화시키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고등학교, 지방대학까지 이제 선순환을 이룬다는 거죠. 이렇게 해갖고 이제 대기업도 지방으로 내려가고요. 잠깐 이런 부분 얘기 드렸고요. 넘어가 주세요. 네. 여기 이제 제가 자문위원증입니다. 해갖고 이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의장 대통령이라고 돼 있는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굉장히 뭐랄까요, 좀 특별한 기관입니다. 헌법 기관이에요. 뭐 여러분들 헌법재판소 이런 거 들어보셨겠는데 그런 좀 헌법을 다루는 기관이어가지고요. 이 회의의 의장께서 이제 대통령을 맡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문화예술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외교 통일에 대한 부분도 이제 정기적으로 대통령께 자문 건의 보고서를 올리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 주세요. 네. 이거는요, 제가 최근에 이제 대통령 자문위원 신분으로 연평도에 시찰을 다녀온 그런 사진입니다. 해서 여기 조명을 좀 이렇게 관리해 주시는 분이 여기 좀 이렇게 우리 학생분들, 후배분들 좀 이렇게 보일 수 있게 조금만 켜주시겠어요? 제가 좀 안 보여서 좀 네네. 네, 여기 조명을 이렇게 조금 켜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앞쪽 부분이라도 예, 좋네요. 예,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리액션이 나오는지를 제가 네, 이제 잘 보이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 연평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퀴즈를 바로 내야겠네요. 여기가 서북 5도 중에서 가장 최북단에 있는 연평도인데요. 여러분 그 서북 5도 5개의 섬이 있는데 그 섬의 이름을 아시는 분이 혹시 계시나요? 예, 여기 예. 독도요? 땡. 네. 아, 울릉도 땡입니다. 그 서쪽에 있어요. 서쪽 서북 5도입니다. 5개의 섬. 예. 아, 지금 잘 얘기를 못한 것 같은데 여기 앞쪽에. 아, 네, 맞는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좀 이따 오세요.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서북 5도가 뭐냐면은 백령도, 대청도, 소총도, 그 다음에 연평도, 지금은 소연평도입니다. 예전에는 우도였는데 그게 이렇게 좀 이번에는 소연평도까지라고 해서 맞는 걸로 해드릴게요. 네. 네, 좀 이따 오시면 제가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하고 가장 가까운 그런 연평도에 이제 시찰을 다녀왔고요. 해서 이제 해병대 장교님으로부터 이제 브리핑을 받게 됐어요. 해갖고 이제 그런 북한하고 우리 남한하고 이제 현재 대치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이동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해병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K9 그다음에 A2 자주포에 대해서 실운용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관람을 하고 우리 안보 상황을 이렇게 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이제 넘겨주시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연평도 시찰 며칠 후에 이제 강원도 이제 DMZ 이제 철원 지역이죠. 그쪽에서 예 멋있다고요. 감사합니다. 네, 좀 이따 오세요. 제가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렇게 돼서 이제 강원도 철원 지역에 이제 DMZ 지역을 시찰을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남북한이 지금 분단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원래는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은 패전국은 분단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 예로 이제 독일이 네, 맞습니다. 동독 서독으로 분단이 됐었죠. 그런데 우리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이 패전국임에도 불구하고 분단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미국이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공산주의의 그런 진영이 일본까지 오기 때문에 그런 걸 미국이 원하지 않았고 대신 우리 한국이 분단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현재 남북이 지금 분단이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서 지금 우리가 만약 그때에 일본이 분단이 되고 한반도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은 아마 공산주의가 화가 다 되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중국, 네, 차이나, 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 이제 수준을 굉장히 제가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최근에 시진핑 주석이 3연임 이제 확정 대회를 열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대만을 무력 침공하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대만이 이제 중국도 어떻게 보면 분단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해서 중국하고 대만은 섬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중국이 이제 무력으로 이제 통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해서 이제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하게 되면은 이제 미국 대통령이 약속을 했어요. 이제 미군이 개입을 해서 그 침공을 막겠다. 근데 그게 왜 우리 대한민국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우리 지금 주한 미군이 있는데 그 병력이 대만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민감하고 위험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미군이 빠지면은 이제 북한이 또 이제 도발을 해올 수도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북한이 이제 최근에 이제 화성 17형 ICBM을 이제 쏘는데 성공을 했는데요. 그 부분이 미국 전역에 이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이제 기존에는 이제 이렇게 미사일을 쏴서 그냥 한 타겟으로만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이제 그 화성 17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탄두를 장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갖고 한 번 쏘는데 이제 미국 본토에 접근해서는 여러 가지 목표를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미사일 방어 체계가 이제 사드라고 해서 네, 그렇게 해서 미사일 방어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조금 제한 사항이 있을 걸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 주세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지금 15분 남았는데 제가 간략하게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강원도 이제 철원의 DMZ 시차를 마치고 여기 뒤에 도라산역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이제 다음 역이 개성이라고 써 있는 건데 여기가 남북 출입사무소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정부에서는 남북 출입사무소를 2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해서 여기 도라산역하고 그다음에 동해선 남북 출입사무소 이렇게 2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북한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진출할 수 있는 경로인 거죠. 해서 이렇게 2가지가 있고요. 여기 도라산역을 통해서는 이제 개성공단을 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동해선 그 남북 출입사무소를 통해서는 이제 금강산 관광을 갈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여기가 지금 남북 출입사무소 이제 북한하고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군사 분계선
이제 휴전선이라고 하죠. 거기까지 2.6km밖에 안 됩니다. 네, 굉장히 가까운 거리죠. 해서 이제 여기에서 남북 출입사무소에서 이제 출입 승인을 마치면은 이제 남한 측의 군의 호송을 받아서 이제 거기 군사분계선 휴전선까지 가고요. 거기서부터는 이제 북한 군의 호송을 받아서 이제 북측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넘어가 주세요. 네. 지금 제가 이제 근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다가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출판한 책이에요. 언어의 결이라고 해서 이제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책 언어의 결이라는 것만 최근에 11월 30일 날 출판했습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고 간략하게 넘어갈게요. 네, 넘어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누구시죠? 네, 책 좀 이따 드릴게요.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지금 제가 2개월 전에 10월 달에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파티에 참석한 사진이에요. 이 오른쪽에 계신 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김수로 아닙니다. 백종원 아닙니다. 네. 네. 예전에 그 KBS 드라마에 대왕 세종에도 이제 출연을 하셨던 분이신데, 네. 우리 선배님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제 영광이었고, 네, 넘어가 주세요. 네, 여기 여기 조진웅 선배님이시고요. 여기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이 열리는 장소입니다. 넘어가 주세요. 네, 영상을 하나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산국제영화제 레드카펫 행사에 참여했었는데 이걸 좀 보여드리면 좋은 그림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한번 영상 틀어주세요. 네, 제가 이제 차에서 내려서 네. 하고 이제 가운데 안성기 선생님 계시죠? 예. 전양준 집행위원장님 지금은 그만두셨는데 네, 안성기 선생님, 네, 이용관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님이시고요. 네, PPT 다시 띄워주세요. 네, 다음 바다 최성희 선배님, 네, 넘어가 주세요. 네, 전도연 선배님, 네, 넘어가 주시고요. 박중훈 선배님, 네, 넘어가 주세요. 네. 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중학생 신분으로서 어떤 연예인을 좋아하시는지 몰라가지고 신세경 씨 좋아하시는군요. 네. 여기 이제 가운데 안성기 선생님 있고 박서준 씨도 있고요. 권율 배우님, 네, 이런 분들 그리고 유진 선배님도 계시고요. 예전에 펜트하우스에 이제 드라마에 나오셨던 네. 네, 넘어가 주세요. 네. 해서 이거는 이제 대통령 취임 선서문인데요.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게 왜 박수를 치세요? 대통령 취임 선서문이고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여기 첫 번째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써 있는데 이런 건 기본적인 거니까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대통령의 책무 중에서 첫 번째로 여기 선서에 나와 있는 거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에 이제 뭐 통일을 해도 된다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 취임 선서문에도 대통령의 책무로 첫 번째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헌법에도 우리가 이제 평화적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 그런 부분이 기재가 돼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제 우리 중학교 후배분들하고 좀 꼭 나누고 싶어서 제가 여기다가 넣었으면 예, 넘어가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게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이게 시간을 쪼개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퀴즈 내겠습니다. 네, 앞으로. 예. 여기 지금 황산벌 전투 써 있는데요. 제가 이제 퀴즈 뭐냐면은, 이제 백제 진영의 계백 장군하고 이제 싸운 사람이 누군지를, 잠깐만요. 아직 제가 질문이 안 끝났습니다. 해서, 노래도 있어요.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해서 황산벌의 계백 맞서 싸운 이게 누군지 예 가운데 검정색 예. 안 들려요. 김유신 아닙니다. 거기 예, 핑크색 마스크 관창 예 박수 주세요. 네, 좀 이따 책 받으러 오세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냐면은 관창이라는 사람이 신라하고 백제를 싸우는데 신라에 관창이 있었고 백제에 계백 장군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신라가 열세였어요. 지고 있었어요. 지고 있었는데 이 관창이라는 사람이 혼자서 황산벌 전투에서 백제 진영으로 혼자서 들어갑니다. 싸우러.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겠어요? 혼자서 싸우니까 뭐 이길 수가 없죠. 포로가 됐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계백 장군의 진영으로 갔는데 그때는 죽게 돼요. 혼자 갔으니까. 예. 그렇게 됐는데 이런 희생정신 이런 것들 때문에 신라의 사기가 급속도로 올라가가지고 이 황산벌 전투를 이기고 백제를 멸망시킵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삼국을 통일하게 되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이제 아까도 이제 정답을 맞추신 분 관창 얘기하셨는데 관창 사람의 나이가 그 당시에 죽었을 때의 나이가 16살이었어요. 네, 바로 여러분들 나이였습니다. 여러분들 14, 15, 16세일 텐데 16세의 관창이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애국심을 보여줬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갖고 이제 관창은 화랑 출신이었고요. 네, 넘어가 주세요. 네, 5분밖에 안 남았어요. 네, 짤막하게 그래도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방황을 많이 했어요.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때부터 아주 방황을 많이 했어요. 뭐 공부 안 하는 건 기본적이었고요. 도둑질도 하고요. 네, 여러분들 눈빛이 확 변했어요. 네, 지금 그렇게 네, 참 그렇게 돼서 참 여러 가지 정말 부모님 말썽 속도 많이 썩이고 그랬었는데 제가 방황하던 중학생 염광호가 한 중2 때 마음을 잡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거는 뭐냐면은 외삼촌이 제 손을 잡고 어디론가 가는 거예요. 서점을 갔습니다. 서점을 가서 제가 그때의 그런 사주셨던 책을 이름을 기억을 아직도 하는데 내 아들아 너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근데 이 책들을 읽으니까 제가 마음이 좀 잡혔어요. 네, 그렇게 돼서 조금씩 이제 공부에 관심을 갖고 했었는데 제가 한문 수업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좋아하는 한자 성어들이 있는데요. 이제 3가지가 있어요. 무한불성이라고 해서 땀 흘리지 않으면은 이룰 수 있는 것이 없다. 2번째는 근자열 원자래.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까지 찾아온다. 네, 이제 여러분들 뭐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좀 사회로 나가 보시면은 뭐 사업을 하든 정치를 하든 뭐 여기 뭐 선생님들도 계신데 가까이 있는 제자들에게 정말
최선을 다하고 기쁘게 하면은 멀리 있는 사람까지 제가 선생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찾아온다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은 대기만성.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한자성어인데요. 큰 그릇은 늦게 만들어진다. 다시 말하면은 큰 인물은 늦게 성공한다는 건데요. 네, 해서 이런 부분도 알아두시고요. 네, 넘어가 주세요. 네, 지금 한 3분 남았는데요. 네, 3분 안에 그래도 최대한 알차게 가는 쪽이 나을 것 같아요. 네, 이게 퀴즈입니다. 네, A. 부패한 정치인과 결탁하고 점성술을 믿으며 2명의 부인이 있고 줄담배와 폭음을 즐긴다. B. 2번이나 회사에서 해고된 적이 있고 정오까지 잠을 자며 아편을 복용한 적이 있다.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습관들인데요. 이 사람들 나중에 정말 미래가 어둡고 훌륭한 사람이 못 되었을 것 같은데 혹시 이 두 사람이 누군지 한번 알아맞혀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여기. 네. 다시 한번.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아닙니다. 근데 그 용기가 너무 좋아. 제가 좀 이따 오세요. 책 선물해 드릴게요. 네. 또 누구? 스탈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예. 박정희,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호아킨?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A. 부패한 정치인과 결탁하고 점성술을 믿으며 2명의 부인이 있고 줄담배와 폭음을 즐긴 이 사람은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B. 2번이나 회사에서 해고된 적이 있고 정오까지 잠을 자며 아편을 복용한 적이 있다. 이 사람은 세계 2차 대전을 성공으로 이끈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한 1, 2분 남았는데 넘어가 주세요. 네. 이걸 하고 맞춰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 제가 그 법무부 범죄예방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해서 이제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그 형을 다 살지 않고 집행유예라는 걸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대1로 이제 면담도 하고, 이제 단체로 강연도 하고, 그리고 사회봉사 활동을 하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현장 감독도 하고 그러는데요. 해서 이 여주 소망교도소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1분 남았네요. 이 여주 소망교도소는 아시아 최초의 민영교도소입니다. 해서 이쪽에 갔는데 큰 철창을 3개나 열고 들어가야 돼요. 그 수용자분들을 만나려면은. 그렇게 됐는데 그 중앙현관, 그분들이 생활하는 중앙현관에 큰 글자로 3 글자가 있었어요. 뭐라고 썼냐면은 이 글자를 보면은 우리 수용자분들이 마음이 부드러워진대요. 그리고 아주 나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었는데도 마음이 선해지고, 네, 퀴즈가 아니에요.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고맙습니다. 그 3가지 글자가 뭐냐면은 어머니. 네. 해서 이제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것까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